새벽의 건어물 가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천포의 하늘이 아직 채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다의 짠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박신의 가족이 수십 년간 지켜온 건어물 가게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정막을 지킬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효영 씨가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철제 셔터는 이미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황색 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몸을 낮춘 채 고요히 바닥 구석구석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고된 세월을 보낸 뒤 지금 이 시간에는 응당 잠을 청하며 쉬고 계셔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효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굽어 있다는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바닥을 쓰는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 느리고 정성스러워서 마치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허리를 숙여 작은 종이 조각이나 생선을 묶던 끈 하나를 줍고는 다시 그 익숙한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해온 일이었습니다. 대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스치는 빗자루 소리만이 사락사락 울려 퍼졌습니다. 효영 씨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훗날 효영 씨는 드문 대화 자리에서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 저를 보시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 그 짧은 순간 지난날의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건어물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온몸으로 견뎌온 한평생의 증인이었습니다. 박신의 3남매가 비릿한 생선 냄새 속에서 자라나고 매일 새벽 들려오는 셔터 소리를 들으며 깨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둘러 끼니를 때우며 꿈을 키워온 곳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유명해지기 전 효정 씨가 두 오빠 뒤에 숨어 지내던 어린 소녀였을 때, 그리고 효영 씨가 집안을 짊어질 만큼 강인하지 못했을 때 이 작은 가게가 가족 모두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방이 캄캄한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곳을 지키셨습니다. 부드러웠던 두 손은 거칠게 굳었고 곧았던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효영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마당에서 생선을 씻고 계시던 어머니를,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손님이 헛걸음할까 봐 우비를 입고 가게 앞을 지키시던 어머니를 말입니다. 이제 자식들은 장성했고 가게를 맡아줄 사람도 생겼으며 가족의 형편도 예전처럼 궁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조용히 바닥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효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쉬어본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요. 그는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건어물 가게에서 멀어지는 발걸음마다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끌고 가는 듯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 씨는 서울에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고, 효정 씨도 각자의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어떻게 홀로 새벽에 일어나셨는지, 어떻게 혼자 가게 문을 여셨는지,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얼마나 고요히 비지를 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 이웃 주민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새벽같이 가게에 나와 계시길래 제가 대신 쓸어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몸에 익어서 익숙해서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익숙하다는 그 말. 어머니의 입술 위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맴돌던 그 두 글자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효영 씨는 그날 아침 이후로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가게를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늦게 나가는 척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몰래 가게로 나가시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합니다. 박 씨네 가족에게는 화려한 수식어가 섞인 대화가 없습니다. 사랑은 늘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일들 말입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가게를 청소하는 일, 아버지가 밤늦게 자식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효영 씨가 눈물을 감추려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일들 말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박 씨네 가족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 뒤에는 방송에 나가지 않은 수많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침묵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효영 씨는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효영 씨에게 무엇보다 분명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늘도 동이 트기 전 조용히 일어나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한 건어물 가게 바닥을 묵묵히 쓸고 계실 것입니다.